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밤사이 중서부와 경북 북부에 눈이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서울에도 눈이 쌓여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어서 아침 출근길에 빙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령도에서 건설 바지선이 항구를 독차지하는 바람에 여객선 승객들이 높은 파도 속에서 배에 갇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천시와 해수부, 해경, 건설사 모두 현장을 전혀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동남아 여행 때 사오는 일부 특산품에서 쇳가루나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패키지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전용 쇼핑센터에서 판매한 제품에 유해한 성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연말 북미 협상 시한이 다가오고 있고 미국의 선택만 남았다는 외무성 담화를 내놨습니다. 실무 협상 재개를 염두에 두고 명분을 쌓기 위한 행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이 갈수록 힘을 잃고 있습니다. 3분기 성장률이 예상했던 대로 0%대에 그쳤습니다. 물가 수준은 외환 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게 나와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합니다. 이번 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쉬웠고 수학 나형이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올해 정시는 경쟁률과 합격선이 내려가서 하향 안정 지원보다는 소신 상향 지원이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영하권 추위 속에 중서부 곳곳에 눈이 내렸습니다. 밤사이에는 서울에도 1cm 안팎의 눈이 올 것으로 보여 빙판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자기 어두워진 하늘에서 한방 눈이 쏟아집니다. 영하권 추위 속에 내린 눈은 산책길을 금세 하얗게 덮어버립니다. 겨울 초입에 눈다운 눈이 수도권에 처음 내린 겁니다. 찬 공기가 서해를 지나며 눈구름이 만들어진 것이 원인입니다. 이 눈구름이 서풍을 타고 내륙으로 유입되며 수도권과 서해안에 눈을 내린 겁니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은 4일 새벽까지 중부 내륙으로 들어오며 차가운 내륙에서 더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밤사이에도 중서부와 경북 북부에 1에서 5cm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에도 자정 이후 1cm 안팎의 눈이 쌓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기온이 계속 영하권에 머물면서 내린 눈이 얼어붙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아침 출근길에 골목길이나 이면도로는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다며 미끄럼 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문제를 두고 한국당 최고위원회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10일까지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한국당은 오는 11일 원내대표 경선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내일 오전 10시에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원래 알려졌었는데요. 지금 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11일에 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또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자재를 운반하는 바지선이 항구를 독차지하는 바람에 여객선 승객 수백 명이 배에서 내리지 못하는 일이 백령도에서 있었습니다. 높은 파도 속의 승객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는데요. 혼란스러운 상황이 몇 시간이나 이어졌지만 이걸 제대로 통제하는 기관은 없었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상 악화를 뚫고 인천항에서 백령도로 출항한 정기 여객선. 하지만 겨우 백령도에 도착해서도 승객들은 입항하지 못하고 높은 파도 속에 몇 시간씩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포스코 ANC가 백령도에 조립식 콘크리트 주택을 건설하면서 자재를 수송하는 대형 바지선이 항구를 독차지한 채 비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민과 여객선 선사 측이 빨리 항구를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은 당국으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았다며 자재 하역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입항해야 할 승객은 물론
백령항에서 인천으로 떠나야 할 승객들까지 발이 묶여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 상황을 얘기해 주라고. 못 가도 좋으니까 그 상황을 얘기해 줘.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부 승객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잠시 의식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기존에 그 수십 년 동안 들어오던 그 자리에 점유 허가를 받았다고 내준데도 부수가 또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사람이 오고 하는 그 자리에다 화물선을 대놓고 빼질 않고 있냐고요. 이게 바다 한가운데에서 목숨 걸고 온 사람들이 뭐냐는 얘기죠 지금. 백령항이 큰 혼란에 휩싸였지만 인천시와 백령면, 해수부, 해경 그리고 건설사 어느 쪽도 항구를 틀어막은 바지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상이 더 나빠져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고 백령도를 나오려던 승객들은 하루 더 섬에 발이 묶이는 등 승객들의 고통만 커졌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의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언론의 잇따른 오보와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 정황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숨진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유족들은 조문을 온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압수해간 고인의 휴대전화를 돌려받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이 숨진 전 특별감찰반원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고인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유서와 하루 전 검찰이 서초경찰서에서 이례적으로 압수한 휴대전화를 돌려받기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께서 방금 제게 부탁한 것은 정말 고인의 명예가 부탁되었으면 좋겠고 고인이 남긴 유품이 빨리 오늘이라도 돌려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숨진 특감반원과 함께 근무했던 이광철 비서관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면서 사실상 검찰을 조준했습니다. 고인이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달 22일 울산지검에서 고인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과정을 포함해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됩니다. 청와대는 언론을 통해 중계방송되고 있는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 정황에 대해서도 직접 경고했습니다.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진 전 특감반원은 울산시장 의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별건 수사 가능성을 포함해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 이어지면서 추미애 의원이 유력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구속수감 중 외부 병원에 2달 넘게 입원해서 특혜 논란이 일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퇴원해서 재수감됐습니다. 앞으로 필요할 경우 구치소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국정농단 사건 등 남은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림막 안쪽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과 경호 차량 여러 대가 빠져나옵니다. 지난 9월 어깨 수술을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한 지 78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을 다시 서울구치소에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담당 전문의의 소견 등을 고려해 서울구치소 재수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퇴원하는 박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 우리공화당 등 지지자 수십 명이 나와 재수감 반대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허리 디스크 등을 이유로 2차례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불허했습니다. 다만 법무부가 수술과 치료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원 다음 날 3시간에 걸친 어깨 수술이 진행됐고 병원 측은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형 집행정지 불허 결정 직후인데다 입원 기간이 2달 넘게 이어지면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퇴원한 박 전 대통령이 통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 구치소 측과 전문의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징역형은 모두 32년. 다만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은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어서 형량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경찰이 황창규 KT 회장의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황 회장이 임명한 경영 고문 가운데 일부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황창규 KT 회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한 경찰은 두 가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자문료 명목으로 20억 원을 쓴 경영고문 14명이 적합한 인물인지가 첫 번째 핵심입니다. 전직 경찰, 지방경찰청장, 군 장성 이런 분들이 통신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KT 경영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참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경영고문들을 활용해 사업 수주 등을 위해 불법 로비 활동을 벌였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황 회장은 경영고문 부정 위촉 의혹과 관련해 자신은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경영고문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이걸 보셨습니까? 부원장이 결정을 하는 사항이라서 여기 제가 문안을 읽어드렸죠. 경영고문은 회사의 경영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장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끝에 황 회장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영고문을 임명한 것은 개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영고문 가운데 일부가 적절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다른 목적으로 임명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들이 불법 로비를 벌인 정황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황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자격 미달에도 임명을 강행한 고문이 누구인지와 배임 액수 등에 대해서는 피의 사실 공표 등의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자신을 전 대통령 부인으로 속인 사기꾼에게 공천을 대가로 수억 원을 건넨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4차례에 걸쳐 자신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라고 속인 여성에게 4억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시장이 사기꾼에게 건넨 4억 5천만 원이 선의로 빌려준 게 아니라 공천 영향력을 기대하고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회 앞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민주주의 원리상 다양한 의견 표출은 가능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형평성 등을 고려해 구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특수공무방해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담화를 내고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이 될지는 미국 결심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이름으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리태성 부상은 담화에서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미국은 북한의 선제 조치에 대한 화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최대 인내력을 발휘해서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 조치를 깨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를 말하지만 그것은 국내 정치 정세와 선거에 유리하게 써먹기 위해 만들어낸 어리석은 잔꾀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리태성 부상 담화는 최근 미 국무부에서 북한에 대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오라는 입장을 반복한 것에 대한 반론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동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제시한 연말 시한을 상기하면서 미국이 중대 결단을 하도록 외교적인 압박을 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김계관 외무성 고문과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담화를 첨부하면 북한이 주장하는 중대 결단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지를 포함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로 추정됩니다. 이번 담화는 외형적으로 미국이 큰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핵실험 재개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연상시키는 효과도 일부 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요구한 한미연합 공중훈련 취소를 이미 수용한 만큼 이번 담화는 실무협상 재개를 염두에 두고 명분을 축적하는 행보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북한의 추가 도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미군 정찰기의 한반도 비행이 빈번한 가운데 오늘도 미군 정찰기 2대가 동시에 정찰 비행에 나섰습니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지상 감시 정찰기 조인트 스타즈와 컴뱃센트가 잇따라 한반도 상공에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트 스타즈는 9에서 12km 상공에서 북한군의 미사일 기지와 야전군의 기동, 또 해안포 기지 등을 정밀 감시할 수 있고 컴뱃센트는 미사일 기지에서 발신하는 전자파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7일 리벳 조인트를 시작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 항적이 확인된 미군의 정찰 비행만 7차례에 달합니다. 동남아 패키지 여행 과정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쇼핑센터에서 파는 특산품 일부에 쇳가루 등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5개 나라 패키지 여행 상품 7가지를 조사한 결과 단체 관광객 전용 쇼핑센터에서 파는 논이가루 등 분말 제품 7개 가운데 3개에서 기준치를 최대 25배 넘는 쇳가루가 나왔습니다. 벌꿀은 9개 가운데 6개에서 기준치를 최대 27배 넘는 히드록시 메틸 푸르푸랄이라는 화합물이 나왔고 깔라만시 원액 1개 제품에서는 기준을 45배 넘는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안전 기준에 맞는 성적서를 갖춘 쇼핑센터에만 여행객이 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한국여행업협회에 권고했습니다. 3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이 0%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경제 전반의 물가 수준은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았는데요. 저성장의 저물가가 겹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국내 기업 3곳 가운데 2곳은 다가오는 연말에 성과급을 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들어 성장세가 사실상 제자리 걸음한 데다가 수익성이 크게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보릿고개를 겪는 사이 3분기 우리 경제는 0.4% 성장에 그쳤습니다. 특히 건설 투자가 안 좋았고 설비 투자와 민간 소비, 정부 소비도 성장세가 둔화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2% 달성을 위해선 4분기에 1%는 성장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201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분기 평균 성장률이 한 0.6에서 0.7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0.9 이상 나오는 거는 상당히 경기가 좋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라서 여기에 경제 전반의 물가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인 GDP 디플레이터는 2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외환 위기 직후인 지난 1999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마이너스 1.6%를 기록한 겁니다. 4분기 연속 감소한 것도 사상 최초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는 철강, 석유화학 이런 쪽의 수출품 가격의 하락이 굉장히 지금 GDP 디플레이터의 마이너스 지속, 그 마이너스 확대를 지금 유발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런 수출 물가 하락을 국내 물가와 연결해 디플레이션 징후로 보는 것은 무리한 분석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기업의 수출 실적 악화가 결국 국내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성장과 저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디플레이션 우려는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과태료가 너무 가혹할 수 있다며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되면 과태료가 10만 원 이하인데 법이 통과되지 않아 다른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25만 원으로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가면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법 통과 노력도 함께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수능 채점 결과 발표에 이어서 내일은 수험생들에게 수능 성적표가 배부되는데요. 올해 정시의 경쟁률과 합격선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은 자신의 점수에 가장 유리한 수능 반영 조합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수능 점수대별 정시 지원 전략을 권호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수시 모집 77.3%의 수험생까지 줄면서 올해 정시 경쟁률과 합격선은 떨어질 것으로 입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올해 수능 응시자가 4만 5천 명 이상 줄었고 또 수시를 역대 가장 많이 뽑기 때문에 정시 모집의 경쟁률이 떨어지고 합격선도 작년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주요 10개 대학은 100분위 점수가 문과와 이과 모두 1점, 서울 중하위권 대학은 문과 3점, 이과는 5점 정도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따라서 하향 안정 지원보다는 소신 상향 지원이 많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문과는 수학, 이과는 국어가 당나라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위권의 상향 지원 추세가 뚜렷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년도 상위권에서는 재수생들의 강세가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 학생 수가 추가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에 하향 안정 지원보다는 상향 지원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위권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므로 추가 합격 가능성과 대학별 변환 표준 점수, 수능 성적 반영 방법과 비율 등을 따져보고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중위권은 영역별 가중치와 가산점 등 수능 반영 방법과 표준 점수, 100분위 점수 등을 고려해 최선의 조합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특정 과목 성적이 저조한 중하위권은 탐구 2과목 중 1과목 또는 수능 전 과목이 아닌 2세 과목을 반영하거나 교차 지원 허용 대학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과목을 못 봤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총점으로 가는 거거든요. 총점을 가지고 자기 위치를 파악해서 가는 것은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은 전략이니까. 또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을 파악하고 지난해 추가 합격 인원이 많았던 학과나 정시에 없다가 수시 2월로 뽑는 학과 지원도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시민을 포함해 모든 여행객의 출입국 시 얼굴 촬영과 지문 인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국토안보부가 내년 7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출입국자에 대한 광범위한 추적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안면 인식을 통해 여행증명서 위조를 막고 범죄자나 테러리스트가 신원조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계획이 알려지자 인권단체인 미국 시민 자유연맹 등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대통령궁 인근에서 수류탄이 터져 군인 2명이 다쳤습니다. 외신들은 현지 시간 3일 오전 자카르타 중심 모나스 광장에서 경비군인 2명이 수류탄을 발견해 줍는 순간 폭발하면서 손과 허벅지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광장을 경비하는 군인과 경찰 9천여 명 중 누군가 우연히 수류탄을 흘리고 갔을 가능성도 있다며 테러로 단정짓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전날 이 광장에서는 이슬람 보수주의자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산발적으로 흩날리는 눈을 볼 수 있었는데요. 밤사이에도 서쪽 지역 곳곳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밤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은 최고 5cm의 다소 많은 눈이 오겠고요. 서울과 충북 남부, 영서 남부, 경북 북부에도 내일 새벽까지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영하권 추위 속에 내일 아침은 도로 곳곳이 빙판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출근길 빙판길을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이 그친 뒤 낮에는 대체로 맑겠고요. 강원 동해안은 건조주의보 속에 메마른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기온 영하 2도, 춘천 영하 5도, 강릉과 청주 0도, 안동 영하 1도가 예상되고요.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6도, 강릉과 안동 8도, 대구, 울산 10도, 광주 11도 전에 그치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북쪽의 한기가 또다시 유입되면서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서울 기온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주말엔 중부 지역 곳곳에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